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해 오던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도 포함되는 현상인데요.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기대하며 베트남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대체 왜 큰 폭에서 실까지 감소해 가며 떠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베트남에는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그러지 않아도 톡하면 정전이 되는 국가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석탄 공급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해외 자원 국가들을 상대로 무양 조달이 나섰습니다. 응우이엔 홍지엔 산업통산 부장관은 주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에 석탄 공급을 요청하며 남아공의 석탄 매장 양과 수출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의 자몽기업과 에너지 회사를 연계시켜 달라.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베트남에 석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도움을 정했습니다. 또 조만간 자원광말 부문회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일에도 로빈 모디주 베트남 호주 대사를 만나 이달 말부터 호주에서 더 많은 석탄을 들여오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장관까지 나서 석탄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현지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이 극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이어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베트남 전력공사는 석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총 발전량의 0.3분의 1가량을 석탄 화력 발전 의존하고 있는데 최강 차지 및 글로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석탄 물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베트남 4개 주요 발전소의 경우 가동률을 60%에서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에게 돌아갈 전력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 정치인들의 부패다 기업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최근 비에 다 뒷돈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요 보건부 장착 안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가격 부풀리기로 뒷돈 3,520만 달러 부당 2,190만 달러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에 다 기술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폭리 사건인 이에다 사건으로 베트남 사회가 떠들썩했는데,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또한 원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찬희는 보건부 장관 하노이시 임위원장 전 과학기술부 장관 보건부 차관 과학기술부 착한 기타 보건공이 과학기술 모일모 고위 관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당규 및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장관과 차관은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연료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어 이들은 진단 키트 수는 관리 판매하고를 향한 부서의 전 현직 책임자이자 다원으로서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준비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부 난 이들이 공무원들과 공모 또는 결탁해 진단기 색 입찰에서 낙찰을 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5명 폐공모험이 회사 직원들이 조사를 받아 회사 대표 등 일부가 구속되어 스며 3월 초에도 추가로 군 관계자 3명이 횡령 직권 남용 2차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깨끗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행실은 유독 한국인들을 향한 갑질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한국인들은 돈이 많다며 비자에 대한 갑질모 횡포를 부리는 것인데, 이어 이로 인해 남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교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 기업들의 하정 업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기업소 속이거나 베트남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상대로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물부단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노동 비자를 쉽사리 받을 수 없고, 영세 서비스업 종사자들 역시 최소 약 1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자본금이 없기에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현지에서 규모가 큰 한국 기업들과 계약 수주에 성공하고 나교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다 영업점으로 자리 잡는 길뿐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여전히 배타적입니다. 불확실을 영역에 있는 경제인들에겐 상용비자라는 선택지만 부여됐는데, 적게라도 기회를 줄 테니 베트남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얻어 노동 또 난 투자 비자 획득 조건을 충족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소비 시장 붕괴가 이어지면서 각종 상위수가 급감했고 베트남에서는 이들의 주머니를 노리며 자국민들의 재취업과 최소 확보를 위해 비자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들의 첫 타겟은 상용비자, 발급민원이었습니다. 세금 납부 없이 상용비자로 현재의 모르는 경계인 들을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큰 문제 없이 연장되던 상용비자들이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급했던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에서 이전 달러의 비용을 현지인 브로커에게 지불해 살기를 모색했지만 이들 앞으로는 거주 기한 초과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며 벌금을 내고 베트남을 떠나라는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 동안 베트남 탈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기업 절반 1경영 실적이 허락하고 10곳 중 8곳은 가동률이 40%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20% 이상 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 것이라는 동료를 살펴보면 80% 이상인 경우는 10곳 중 8곳의 가동률은 40%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경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 마음을 두고 수많은 기업들은 이미 떠나거나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나이키 미국의 신발 제조사 크록스 등지에서 베트남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안다이키의 매트 프렌드 최고 재무책임자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슈로 생산을 중단할 경우 공병원을 다시 열고 생산 규모를 늘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이 무엇이냐 베트남의 각질에 질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장들이 떠나자 베트남의 실업률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상승했고 그나마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요 베트남 인구는 9,758만 명인데 이중 도시 떠나버린 베트남 우크라이나 사대와 온난화로 식량난이 우려되는 현 시점 농업 사회로 회귀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패배 기도엔 아멘입니다. 가면님 등 마무리 베트남에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값지 되니까 누가 남아있으려고 받겠습니까? 완전 국가 차원에서 눈만 감으면 코 베어 가려고 하는데 현재 베트남에 계신 교민분들도 푸대접 받으면서 베트남에 갑질 당하지 마시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나라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재배 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